네, 도함수 활용 과제책 7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주어졌을 때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0 만드는 x값을 찾고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위치를 인수분해해서 0 만드는 x값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로 묶어서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고요. t-2의 제곱은 0이니까 우리가 t 값이 0 또는 2가 나오는데 0은 원점에서 출발할 때 원점에 위치한 거기 때문에 2가 바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될 거고, 그걸 그대로 이제 v 속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2를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 플러스 4가 돼서 0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나는 순간의 속도는 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7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은 PQ 위치에서 이제 그 T에서의 중점, PQ의 중점 M의 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XM을 구해주게 되면 그대로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P와 Q의 위치를 더해주면 되겠죠. T세제곱 6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3t니까 그대로 계산해서 6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우리가 m의 위치를 이제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대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이를 그대로 미분하게 되면 m의 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vm 속도를 구해주게 되면 9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3에서의 속도이기 때문에 3을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 9 곱하기 9 더하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잠시만요. 여기 부호가 틀렸죠? 여기 부호가 틀려서 마이너스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74가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7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문제는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로 주어졌을 때 그때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속력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위치인 FT를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36t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최대값 문제인데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형태로 고쳐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6이 되는데 1과 4 범위 안에 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최대값은 26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7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에서 0일 때 원점을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이 2번 바뀌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식을 미분을 해서 속도를 먼저 구해주게 되면 VT는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오는 m이라는 이 방정식이 t가 0보다 큰 것에 대해서 두 실근,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식을 ft라고 잡아준다면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를 ft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f't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2t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대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0 만드는 x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t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가 나오네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표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이 문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그려서 확인을 먼저 해보고 값을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표를 그리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표에서 값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f 프라임 x, fx 지금 마이너스 2와 2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0보다 큰 지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 t가 0보다 크다는 범위 때문에 지금 범위가 살짝 바뀌어서 여기가 0이 되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쪽 부분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할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 t값은 5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음수 2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양수 내려가고 올라와서 여기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7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보면 0일 때 5라는 지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7 이라는 지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야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m이라는 여기 m이라는 직선이 요렇게 지나야겠죠. 그렇게 해서 두 점을 만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7보다는 커야 하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네요. 7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도 이제 문제를 보니까 위치가 있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피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의 가속도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t 속도를 구해보면 6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0t가 되겠죠. 0 만드는 x값을 그대로 찾아주기 위해서 일단 t로 묶어주고요. t를 빼먹었네요. 마이너스 12 이렇게까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를 하려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야겠죠. 조립제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0, 12 지금 뭘 집어넣으면 되냐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플러스 30이네요.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1로는 무조건 되겠죠? 6 마이너스 18 12 해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1로 되니까 6 12 마이너스 12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6에 x-1의 제곱에 x-2다 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0 만드는 x값이 1과 2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가속도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0 되는 x값,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0이 되는 순간도 맞지만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표를 그려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표를 그대로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범위를 생각해 보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때문에 가장 시작점은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f'x, fx, 그리고 한 칸 더 그려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네요. 1과 땡땡땡 1 땡땡땡 2 땡땡땡 이렇게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럼 그대로 여기는 0이 될 거고, 우리 0일 때는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버려 두고 음수, 양수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어디다? 바로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AT를 구해서 그대로 2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AT는 18T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0이고, 그대로 A에 2를 대입하게 되면 값을 구해보면 18 곱하기 4 더 빼기 48 곱하기 2 플러스 30이니까 계산하면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6이 정답입니다. 7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은 처음 속도 14m/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식을 주어진 문제죠. 식을 주어졌을 때 지면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h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요거에서 h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때 값을 이제 구해보기 위해서 h0을 집어넣어서 그때 속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t-t제곱은 0이고 t로 묶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4가 0이니까 t는 0 또는 마이너스 14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니까,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이렇게 위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분해서 속도를 먼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찾으면 7-2t가 되고,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이제 t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잘못했네요. 14. 그럼 t는 7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에서의 물체의 높이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7에서의 물체의 높이는 h에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14 곱하기 7 마이너스 49. 즉 정답은 49가 되겠네요. 근데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49가 지면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면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는 49랑 49 곱하기 2가 정답이 되겠네요. 7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은 땅 위 25m의 높이, 방금 문제와는 다르게 25m의 높이에서의 식이 주어져 있고요. 위치의 식이 주어져 있고, 물체가 다시 땅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땅에 닿는 순간은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치를 0이라고 두고 t값을 찾아서 그대로 이제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5에 t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그러면은 t 마이너스 5와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t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1, 우리 t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5가 정답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vt를 구해서 그대로 5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20t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20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거기다가 그대로 5를 대입해 주면 20 마이너스 50이라서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속도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그대로 정답이 됩니다. 7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속도 t와 시간 t와 속도 v와의 그래프, v그래프죠. v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 점은 언제냐? 속력이 최대가 되는 점과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 점인데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울기가 최대인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속력이 최대인 부분은 절대값 y값이 가장 커지는 절대값 y값이 가장 큰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y값이 가장 큰 부분은 바로 d죠. 가장 높이 있는 부분. 근데 이게 사실 살짝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따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 그래프에서 0 만드는 x값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음수든 양수든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든 양수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속도가 이제 0이 되는지, 속력이 0이 되는지, 속력이 최대가 되는지, 그리고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지를 찾아보기 전에 가속도는 우리가 찾기가 좀 쉬우니까 가속도부터 좀 찾아보면 A와 B, D에서는 기울기가 전부 다 지금 0이죠. 기울기가 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울기가 0이니까 일단 무시하고 지금 C라는 지점이 가장 기울기가 크겠죠. E는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최대인 점은 바로 C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속력이 이제 최대인 점을 찾아야 되는데 속력이 최대인다 라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B가 속력이 가장 최대인 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절대값 V가 가장 높이 있어야 되는 지점인데 가장 높이 있어야 되는 지점이 되는데 우리가 간격을 사실 살짝 보면은 살짝 조금 그림만으로 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이쪽 부분이 더 많이 낮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가 속력이 최대인 지점을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78번 문제도 그래프를 보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각과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할 건데 t가 a일 때 a라는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값, 즉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울기는 우리가 양수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A에서 B까지는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가속도 값이 양수, 기울기 값이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D에서 G까지는 여기 지점인데 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미분값이 미분을 했을 때 이제 그 가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는 점점 올라가고 낮아지고를 얘기를 하는데 일정하게 곡선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기울기가 점점 바뀌는
바뀌게 되지만 일정하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기울기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는 일정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T가 C인 지점에 대해서는 P가 정지해 있다라고 했는데 이 C인 지점에 대해서 봤을 때 V 그래프,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일정한 속력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네요. 정지가 아닙니다. 5번 0부터 I까지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0으로 만든 x값이 있냐가 아니라 사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는 건 맞는 말이죠. 7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길이에 대한 변화율 문제입니다. 요거는 길이를 구해서 그걸 미분해라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길이를 그대로 구해주기 위해서 요걸 여기서 우리가 좌표값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을 잡아줄 건데 문제 자체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두고 전체 길이를 y라고 둔다면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어린이가 있는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을 닮음인 도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로 그대로 비를 세워보면 4.8대 1.6은 y 대 지금 요만큼은 우리가 y-x라고 둘 수가 있으니까 y 대 y-x다 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6y는 4.8 y-x가 되고요. 양변에 1.6 혹은 10을 곱하고 1.6을 곱해주면 16으로 나눠주게 되면 y는 3y-3x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y는 2분의 3x구나 라는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몇 초 2.4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x는 2.4t 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럼 x를 그대로 y에다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y는 3.6t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L은 움직인 거리,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그림자가 얼만큼 변화했냐는 바로 y-x만큼 변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 변화율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1.2t가 되고요. 그 변화율은 1.2t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1.2. 즉 1.2가 정답이 될 겁니다.